봐야 되겠습니까?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고르기도 했던 어제 정유라의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그러고 보면 이대 131년 역사에 교수들 그리고 학점상 자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학생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것 때문에 허탈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취재진 앞에서 마치 금이 환영하는 고위공직자 기자회견처럼 사회적 관심 받는다는 자체만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유형이라고 하는 노승일 전 부장의 이야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유라 씨가 입국 때 들어왔을 때 지금 그 눈에 서클렌즈라는 것을 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클렌즈가 한때 연예인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제품입니다. 눈이 이뻐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반면에 부작용도 참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복장부터 서클렌즈 그리고 기자회견 내내 표정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자들의 질문을 즐기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까지도 현장 기자들이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이 자리를 정말 즐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마저 들었고요. 어제도 잠깐 언급했는데 정유라 씨가 기자회견, 그러니까 법무부 측에서 그만합시다라고 정유라 씨를 데리고 나갔을 때의 표정이 있는데요. 그 표정을 보면 정말 뭐 겨우 이 정도였어라는 어떤 그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지금 저런 상황들 자신에게 쏠린 어떤 이목과 집중을 상당히 한편으로는 좀 즐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전에 그 노승일 부장의 증언이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전해왔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은 하지 않고는 못 참는 성격 같다는 정유라 씨. 그러면 기르고 싶어 못 참을 동물들. 그 많은 개와 고양이는 떠난 뒤에 어떻게 됐나요? 일부는 지금 영양실조로 현지에서 압수당해서 입양 절차를 밟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말을 타지 않겠다 대신 키우게 해달라고 했던 바로 그 개, 고양이 아니었습니까? 아마 이제 정유라 씨가 어머니하고 싸우면 항상 정유라 씨가 이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갑질 대왕이었지만 어머니보다 더 갑질할 수 있었던 건 정유라 씨인데 어머니하고 싸움에서의 결정적인 무기, 어머니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말을 안 타겠다. 이 한마디면 엄마가 그냥 지고 그러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고 개 사달라면 다 사주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개나 이런 반려동물을 한두 마리를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소변 처리를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그 반려견을 원할 때 그럼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할 것이냐 하는 책임을 묻고 되게 이제 그게 응답을 받고 해주는데 또 실제 키울 때는 아이들이 그걸 못해서 사실은 부모 몫이 되기도 하죠. 근데 11마리, 12마리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그 뒤처리 문제가 남는데 실제 정유라 씨는 전혀 그런 거 뒤처리를 잘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승일 씨 증언을 들어보면은 뭐 방에 마루에 이렇게 개의 분비물하고 아이가 같이 엉켜 있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또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의 또 싸움도 있었고 그렇게 싸우면은 결국은 또 최순실 씨가 지는 구조로 가는 그런 게 반복이 됐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비싸고 좋은 개와 고양이를 사 모으는 것은 좋아하고 수집하는 건 좋아하는데 실제로 사랑하고 애정을 같이 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키우려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책임이 있어야 되죠. 쉽지 않은 일이죠. 굳이 이제 심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애완동물이 그러니까 반려견이나 아니면은 반려묘를 일종의 과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거 아닌가 싶어요. 나는 이런 거 기르는 사람이거든. 이런 걸 이제 막 SNS에 자랑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이 렉돌이라고 하는 고양이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턱시도 고양이라고도 불리는데 비싼 경우에는 마리당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일종의 부의 상징 같은 그런 고양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르면서 나는 이런 것도 기르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지. 일종의 이제 그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애정을 나누고 서로 이제 감성적으로 교감을 나누기 위한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분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치우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동물을 자기가 많이 키우면서 엄마를 고생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활용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치우지 않음으로써 엄마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 엄마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유라 씨는 엄마가 자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일종의 간섭처럼 느껴지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엄마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좀 아이 낳고 또 전 남편하고 헤어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보복 심리 같은 게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두 마리 관리하기도 힘든데 말이죠. 아기까지 키우는 정유라 씨가
10마리도 넘는 반려동물들을 굳이 한 집에 모아 기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근데 추측인데요. 그때 이제 김은혜 그도 같이 방송한 기억이 나는데 SNS에 이제 정유라 씨가 이 렉돌인지는 모르지만 고양이 사진을 올립니다. 네. 이렇게 예쁜 고양이랑 지내고 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한창 한국은 정유라 씨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입니다. 촛불 집회할 때인데 저분은 SNS에 한가롭게 고양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고양이든 강아지든 마음에 드는 걸 갖다가 수집하고 구입하는 데는 관심이 많지만 네. 그다음부터는 손을 놓는 겁니다. 그때 중앙일보가에 보도가 됐죠. 독일에 있는 이웃 주민이 할머니 같은데 신고를 합니다. 네. 저 집은 어린 애기가 있는데 어떻게 어린 애기가 있는 집에서 저렇게 많은 강아지와 개들이 있느냐. 저런 거는요. 외국은 유럽은 특히 아이에 대해서 저렇게 학대할 경우는 저렇게 신고를 하는데 그 정도로 정유라 씨는 개와 고양이를 방치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정유라 씨의 전 남편도 말 키우는 거로 실질적으로 직접 채용을 해서 독일로 같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범죄수익 은닉 이 법에 따라서 정유라 씨가 지금 조사받고 있는 게 그겁니다. 말을 누가 샀고 누가 팔았냐입니다. 과거에 이제 유럽 성마 잡지에 나왔지만 뭐 이 블라디미르니 비타난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사고 팔면서 돈을 갖다가 어떻게 넘기고 뭐 또 투자했는지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다 그러면 여기서 상당히 많은 혐의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말과 고양이 뭐 개 실질적으로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가 틀어진 이유도 정유라의 강아지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역시 이분들은 말과 강아지, 고양이 때문에 뭔가 범죄 혐의가 날 확률이 좀 있다고. 반려동물만 7분째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노승일 전 부장 이야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집안 문을 열면 그 독일에서 어떤 실상이 펼쳐졌는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개를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할머니 입장에서 문 열고 들어왔는데 개가 11마리가 뛰어다니고 고양이가 3마리 뛰어다니고 그 거실에 똥하고 오줌하고 이렇게 범벅이 돼 있는데 본인의 손자가 거기 기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할머니가 좋아하겠어요. 말을 타겠다고 하면 고양이 사달라고 하고요. 아이를 낳겠다고 하면은 엄마가 막으니까 그럼 엄마 없다고 했던 정유라 씨입니다. 결국 저런 상황을 보면 일을 치고 뒤에서는 엄마가 수습하느냐고 상당히 진땀 흘렸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엄마한테 퍽하면 요구했던 것들이 네. 저렇게 뭐 비싼 고양이를 사달라, 개를 사달라 이런 부분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있잖아요. 네. 저렇게 거실에 오물이 범벅돼 있는 거 보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정유라 씨가 자기 아들에 대한 어떤 애착심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강아지가 배설한 배설물과 자기 자식이 저렇게 같이 한데 어울리는데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을 엄마가 있을까라는 어떤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강아지, 고양이, 이 반려동물은 하나의 일종의 어떤 대리 만족이라든가 아니면 SNS상에서 과시하고 싶은 어떤 그런 하나의 도구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 보입니다. 저런 걸 보면 우리가 네. 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요. 결국 네. 국정농단 사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엔 정유라가 그 핵심에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승마를 별로 원하지도 않잖아요. 네. 또 대학도 가고 싶어도 않지요. 그렇지만 최순실 씨 입장에는 어머니로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고 올림픽도 내보내고 싶고 네. 그다음에 뭐 그 뒤에 뭐 누구 얘기했듯이 뭐 국회의원도 시키고 싶고 그런 꿈이 있는데 이 아이는 전혀 그쪽과 관계가 없거든요. 그걸 무리하게 진화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업자득 아니겠냐라고 혀를 차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정유라 씨가 내가 아기를 낳겠다고 하니까 자신의 수족이나 다름없던 것으로 전해졌던 박원호 전 전무한테 내가 집을 사줄 테니까 차라리 자식을 낳는 정유라를 돌봐달라고 얘기했다는 게 참 기묘한 교육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2014년 12월쯤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임신을 한 거예요, 덜컥. 임신하고 난 다음에 최순실 씨하고 완전히 이제 틀어져 버린 거니까 네. 그 중간에서 누가 중재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정유라 씨를 이제 승마를 가르쳐주고 했던 박원호 전무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네. 내 딸 좀 가가지고 만나서 좀 설득 좀 하고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박원호 전무가 수소문을 내서 신림동에 있는 근처에서 이 신주평 씨랑 같이 만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얘기했더니 나는 엄마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나중에 그러면은 정유라 씨가 어떻게 해서든 아기를 낳는 거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구해서
이 정유라 씨 아이 낳는 거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네. 밑에서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2층에 살게 하고 내가 집을 구해줄 테니까 네. 그리고 그 박원호 전무가 밑에 있어라.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박원호 전무가 우리 애 좀 돌봐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제주도에 가서 결국은 장시호 씨가 구해준 아파트에 가서 애를 낳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순실 씨가 이제 딸이 이제 임신을 하니까 네. 여고생인데 그러니까 동네 보기에 조금 민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 이제 제발 좀 어디 외국 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장시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시호 씨와 최순실 씨는 지금은 갈등 관계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친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시호 씨 집에 가 있으면 어쨌든 최순실 씨도 일주일에 여러 번 어쨌든 저희도 가서 딸을 만나고 했는데 그 관계를 보면 확실히 정유라가 갑입니다. 최순실 씨는 을입니다. 저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라가 한 번씩 화를 내면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달래기도 하고 했다는 건데 네. 그 결과 이 최은호 씨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가 대표 선수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과 과장이 날아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네. 지금 우리가 뭐 박원호 씨 지금은 굉장히 친근한 아버지 역할을 하다고 하지만 이거는 최순실 씨 입장이고 다른 성마 선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박원호 씨와 정유라 때문에 다른 누군가는 훌륭한 선수가 대표 선수도 못 되고 또 누군가는 승마대회에서 1등을 갖다가 못하니까 갑자기 경찰서에 잡혀들어가기도 하고 심판들이. 네.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입장에서 말은 하고는 있지만 다른 분들이 지금 피해를 당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과장이나 국장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정말 최순실, 정유라, 박원호 씨 정말 참 뭐 그렇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명색이 대한승마협회 전무까지 했다는 분인데 마치 한 여성의 딸의 집사처럼 아이를 낳기 전까지 제주도에 일주일에 3번이나 갔다고 참 그때 바쁘신 분이었을 텐데 근데 이렇게 속속이 챙겨주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원호 씨가 뭔가 이제 노리는 거나 얻기 위한 것이 있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특검 수사에서는 이미 최순실 씨가 실세였고 뭐 권력서열 1위였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재판인가요? 거기서는 그 사실을 또 부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은 그걸 알고 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이제 비위를 잘 맞춘다.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많은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되는 이익 관계 때문에 잘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네. 이제 정유라도 말 타는 걸 싫어하고 말도 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박원호 씨가 2005년에 처음 인연을 맺어가 그 이후에 정유라까지 말 타는 것을 지도를 했는데 박원호 씨 지도는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을 타기 싫어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두 사람 관계는 어쨌든 박원호 씨가 참았던 어쨌든 관계가 비교적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두 사람 사이가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도 이런 부탁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 핵심 고리에는 역시 그런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늘 정유라 씨가 엄마를 이겼던 것 같아요. 뭐 말 안 탄다는 사례는 많이들 아십니다만 중학교 선배 이야기를 따르면 아이를 때려도 엄마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같은 학교 다녔던 학부모들이 아주 골치를 썩었다는 거 네. 아닙니까? 정유라 씨가 얼마나 친구들 괴롭히고 아니면 학교에서 그냥 좌충우돌로 막 행동하는데 그걸 제어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학부모들이 네. 굉장히 골치를 많이 썩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또 전해졌잖아요.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최순실 씨 엄마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기자회견 열겠다고 했다고 해가지고 또 그것도 굉장히 또 시끄러웠었고 네. 또 지금 뭐 나는 엄마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는 계속 이렇게 서로 간에 부딪혀왔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최순실 씨는 정말 딸이 이쁘게 아주 훌륭하게 커지길 기대했지만 정유라 씨는 그런 엄마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요. 네. 두 사람은 또 성격은 또 굉장히 비슷하니까 그런 면에서 또 굉장히 괄괄하게 막 성격이 좌충우돌하니까 막 그런 면에서 또 서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받아주지도 못하고 부딪히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이렇게 엇나가기 시작하면서 네. 고등학교 때 아이를 낳는 뭐 이런 문제까지 가서 지금까지 하여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정유라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몸싸움을 하다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랑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아이 때려도 되냐고. 엄마가 책임질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엄마가 돈으로 와서 해결해달라 어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딸 그리고 엄마 어떻게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과거에 예전에 보면 자식이 맞고 들어오면 야 맞지 마. 아빠가 책임져 줄게. 너 맞지 마. 이런 경우는 있지만 자식이 먼저 전화해서 엄마한테 나 때릴 테니까 엄마 돈으로 막아줘.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근데 돈이라고 자식이 얘기는 그럼- 안 했죠. 네, 그냥 엄마가 용돈을 주면 이걸 금인봉 받았다라고 해서 마치 회사 대표한테 돈 받은 것처럼 자신의 엄마를 바라봤던 정유라의 일 면목을 저희가 보면 늘 최순실 씨는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독일에서 누군가 바깥 사람을 만나면 회사 얘기하지 마라, 한국 승마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